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웨비나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클릭하우스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클릭파이프스와 이제 머티리얼라이즈 뷰로 구현하는 실시간 데이터 변환과 평탄화 기반 분석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뭐 평탄화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그 단어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어레이 타입에 대한 익스플로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의 주 목적 자체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특히나 뭐 그 게임이나 아니면 오더나 아니면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업스트림에서 처리하면서 업스트림의 이런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거나 네스티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컬럼에 있을 때 분석을 위해서 이런 제이슨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익스플로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기능들을 그런 요건들을 대응을 할 때 보통은 스팍 스트리밍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스팍 스트리밍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고정된 워크로드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클릭파이프스와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조합해서 좀 비용 효율적인 전환을 발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한 케이스 쉐어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스팟 스트리밍에 대한 이야기들,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실까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으셔서, 네.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스팍 스트리밍 기반 변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클릭하우스 클라우드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요거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이제 좀 간단한 데모를 준비해서 이 내용을 좀 시연하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스팍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일단 뭐 요 내용을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팍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스트림 처리 엔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런 그 스팍 처리를 할 때마다 스팍 클러스터가 떠서 이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은 비용을 좀 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슈인 것들도 이제 고민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 널리 쓰이는 이유 자체는 이 뭐 통합된 배치나 스트리밍에 대한 것들을 이제 AP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뭐 스팍 SQL 문법도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 스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며 특히 데이터 변환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뭐 제이슨 파싱, 타임스탬프 변환 아니면은 배열에 대한 뭐 전개, 폭발이라고 하는 익스플로드 윈도우 함수나 이제 뭐 조인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선언적인 표현들도 포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지원하고 UDF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팍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운영 플랫폼에서 이런 그 폴트 톨러런스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요즘에는 스팍의 도입 활용성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스팍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얼마든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워크로드에서 뭐 리소스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특히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파티션이 커짐에 따라 스파크 파티션을 매핑해 가지고서 그 뒷단에 이제 처리하는 리소스 로직들도 이제 함께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병렬 처리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대에는 이제 카프카에서 좀 복잡한 데이터들을 변환할 때 스팍을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스팍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덕션 운영 환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프라 관리가 이제 좀 더 많아질 겁니다. 뭐 드라이버랑 워커노드 구성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CPU, 메모리 거기에 달리는 어떤 워크로드별의 셔플 파티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반적인 비용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상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옵저버빌리티 도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그러냐면은 스팍이 굉장히 강력한 툴인 것은 맞지만 이제 프로덕션 운영에서 점점점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비용이 수반되는 그 필요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10,000건에서 15,000건의 TPS 워크로드를 이제 뭐 테스트 해본다고 이런 기준 비용을 그 내본다 그러면은 가령 뭐 스파크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뭐 타사 솔루션들을 쓴다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솔루션에서 차지하는 컴퓨팅 유닛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백단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스파크 클러스터를 띄우게 되는 이런 비용들, 네트워크 비용들, 스토리지 비용들 그리고 뭐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활용한다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한 옵저버빌리티 도구들이 포함되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그 처음에 이런 좀 모던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그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신기술을 잘 활용하셔서 구현하시게 되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정형적인 워크로드가 된다 그랬을 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릭하우스 클라우드가 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들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기술에서 설명드릴 그 기술은 이제 관리형 수집 그 컴포넌트인 클릭 파이프스와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우스가 엔진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조합된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이 카프카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이런 팩트 테이블까지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까 스팍 처리에서 스팍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처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뭐 변환일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안에는 뭐 타임존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타임 스탬프를 변환 처리한다든가 뭐 널 값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인원 값들을 바꾼다든가 해서 케이스문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그 데이터의 변환 로직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순한 데이터의 로바이로에 있는 어떤 컬럼 값을 조건에 따라서 변환하는 이런 기능들 외에 그 특히나 요즘 있는 어레이 제이슨 그 같은 부분들을 이제 평탄화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두 가지 변환에 그 변환해야 되는 이 로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릭하우스 클라우드에서는 클릭파이프스가 함께 제공이 되다 보니까 카프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클릭파이프스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스테이징 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인크리멘탈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태워서 변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 스팍 스트리밍을 써가지고서 스팍 클러스터가 그때그때 터서 뭐 이렇게 뭐 드라이버나 워커 노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 없이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클릭하우스 클라우드에서 이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 간단하게 두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클릭 파이프스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우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가장 쉽게 적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매니지드 서비스고 그 다음에 확장과 이제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뭐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입수 실패 시 자동화된 알람 통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구현한다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로직과 연동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 변환의 기능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 구성이 있어가지고서 API나 테라폼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코드로 이런 부분들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파이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웨비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클릭파이프의 데이터 소스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단순하게 스트리밍 엔진, 뭐 키네시스나 카프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넘어서 이제 RDB도 점점점 확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크 파일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카탈로그들하고도 연계해서 파이프를 구성하는 이런 기능들로 점점점 점진적인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클립파이프는 지속적으로 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컴포넌트 중 하나라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궁금하신 문의사항들, 뭐 혹시 타디비로 이완이 되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계속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립 파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변경에서는 이제 이런 변환에 대한 유형, 뭐 타임스탬프, 타임존 변환, 널 치환, 뭐 조건부 변환, 문자열 치환 이런 되게 단순한 어떠한 이제 그
SQL 구문에 이제 이런 변환 함수들 아니면은 케이스 함수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클릭 파이프의 표현식을 써가지고서 변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릭 파이프는 이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 스케일링 기능을 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변환해야 되는 리소스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이제 그 스케일 아웃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간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부분까지는 사실 어떤 CDC 엔진을 쓰거나 아니면은 되게 단순한 엔진을 쓰더라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면 고려사항들이 많이 되는 포인트들은 여기에 이제 특정 컬럼의 어레이 값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릭하우스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머티리얼라이즈 뷰입니다. 클릭하우스의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는 혹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좀 전통적인 DB의 엠뷰에 익숙하신 분들하고에게는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클릭하우스의 엠뷰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약간 삽입 트리거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스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머티리얼라이즈 뷰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타겟 테이블의 요 실렉트 구문을 통해 가지고서 나온 결과가 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앞에서 했던 이런 변환이나 아니면은 그 뭐 변환이나 아니면은 이 선택적인 쿼리 집 뭐 아니면은 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런 그 평타나 요런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사용해서 그 클릭 파이프스에서는 이게 로바이로 변경이다 보니까 배열 전개를 그 클릭 파이프스 자체는 기술 지원을 해주지 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보니 머티리얼라이즈 뷰의 이 어레이 조인이라고 하는 클릭하우스가 제공하는 요 함수를 써서 요거를 이제 그 라인별로 그 전개하는 요런 변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서트가 이제 계속 클릭 파이프를 통해서 스테이징 테이블에 랜딩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머티리얼라이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 자동 트리거 돼 가지고서 이 열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네스티드 컬럼이 여러 개라면은 뭐 네스티드 컬럼이 세 개라면은 이제 세 개의 로우로 이제 변환해 주는 이런 식의 형태의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좀 주요한 키가 되는 거는 요 어레이 조인이라고 하는 요 전개 연산 함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령 태그에 어레이에 가방,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레이 조인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같은 오더 아이디에 이제 행을 세 개로 똑같이 늘려주는, 그래서 분석의 기능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뭐 사실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올랩 아니면 DW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제이슨 처리나 아니면 어레이 처리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 안 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우스에서는 요 어레이 조인을 그냥 요 단순한 함수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요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익스플로드하는 요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파라미터나 아니면 함수의 몇 가지 함수들을 추가로 줘서 뭐 원소에 순번을 준다든지 하는 기능들도 추가로 구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결국엔 클릭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엠뷰에서 어레이 어레이 조인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익스플로드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스팍 스트리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구현이 되죠. 그 프로세스들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쿼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이 트리거를 어떻게 줄 건지 하는 전형적인 이제 타임스탬프 변환, 그리고 널값 처리, 그리고 이제 배열을 전개하는 이런 그 스팍 스트리밍 이제 주문 처리 코드일 것 같습니다. 클릭 파이프에서는 간단하게 요거를 이제 스테이징 테이블로 이렇게 하나 만들게 될 거고요. 카프카에서는 이 원천 데이터가 이 스테이징 테이블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가 파싱되고 타임존이 로컬 타임존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뭐 널 값은 치환하고 그 다음에 그 콜리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 그 커스터머 아이디나 세션 아이디 값을 넣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이슨의 배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이 네스티드 컬럼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클릭하우스에서 뭐 잘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지만 TT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요건 스테이징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 인터벌을 7일만 줘서 7일 동안만 요 스테이징에 내려왔다가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해서 진짜로 이 파이프라인에서 스테이징 테이블로 동작하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릭 파이프에는 이렇게 이제 트랜스폼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보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구현이 되게 될 거고요. 뭐 이런 이 익스프레션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전형적인 그 DB의 함수이고 클릭하우스도 약간의 뭐 특이한 함수들도 있기도 문법이 좀 다를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B의 함수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 머티리얼라이즈드 뷰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이슨 어레이를 통해 가지고 어레이 조인을 통해서 이 여기에서 로를 이제 펼치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 기능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스파크 함수로 봤었을 때 스파크에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은 이제 클릭하우스 함수에서도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이 매핑되는 함수들이 제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뭐 그 특히 평탄화 관련해 가지고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그 웨비나인 만큼 이 익스플로드 아우터 기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조인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배열의 빈 로우도 유지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한다 그랬을 때 보통 제가 다른 데에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클릭 파이프를 통해서 1차로 트랜스포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라이즈 뷰에서 이제 그 배열의 전개만 하는 이런 두 단계 스텝으로 나눴는데 그냥 머티리얼라이즈 뷰에서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 이 두 가지의 테스트를 모두 다 해봤었고요. 지금 이미 써 있지만 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 옵션 A 클릭 파이프스에서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MB에서는 이렇게 배열 전개만 하는 것이 일단 한번 변환이 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그 부하를 최소화해 가지고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클릭 파이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이 컴퓨팅 리소스를 이렇게 로바이로로 변환하면서 쓰는 리소스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이거를 클릭하우스에서 엠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부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하도 좀 분산하고 그 다음에 병목도 방지하면서 각 확장성도 좀 늘릴 수 있는 옵션으로는 이 클릭 파이프에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엠뷰에서 익스플로드 전개만 하는 것이 엠뷰에서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했던 수치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이 중간중간에 있는 테이블들 뭐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A 옵션이 테이블 크기도 훨씬 더 작았고 디스크 사용량도 훨씬 적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썼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컴퓨터의 리소스 양도 뭐 이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클릭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용에만 있다 보니 가령 이제 그 오픈 소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하셨을 때는 뭐 엠뷰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클릭하우스 클라우드 같은 관련 서비스를 고민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클릭하우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클릭파이프와 엠뷰의 조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그 데모를 준비를 해봤고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데모의 순서 자체는 이미 이 수직과 변환, 그 다음에 이제 평탄화하고 이런 집계하는 요 뒷단의 구성들은 모두 다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데모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단 메시지 관련된 여정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오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오더들의 내용에서는 지금 크리에이티드에 하는 이런 네 개의 컬럼들, 커스터머 아이디, 유닛 프라이스, 오더 라인즈 이 네 개의 컬럼을 이제 변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클릭 파이프에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 이제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서 요 클릭 파이프를 거치고 나면은 스테이징에는 요런 값으로 이제 변환돼서 저장이 되는 구조로 이제 스테이징 테이블에 내리게 될 거고 그리고 엠뷰를 통해 가지고서 전개가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라인별의 아이템이 이렇게 찢어지는
찢어져서 별도의 열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모 자체는 제가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일단 켜놓고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의 토픽이 어떻게 랜딩하는지, 그 다음에 최초로 클릭 파이프의 변환 후 데이터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최종으로 평탄화됐었을 때 이제 어떤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데이터의 이제 생성 주기를 그 3초에 한 건으로 해가지고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좀 그 배열이 전개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에서 카프카 메시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오더 라인 오더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로우에서는 세 개의 로우가 들어왔고 스테이징에는 그대로 세 개가 들어왔는데 이 팩토리로 할 때는 이 MB 익스플로드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 나눠지는 이런 구조로 쭉 보여지게 되겠죠. 조금 이제 데이터 양을 좀 늘리기 시작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 건당 0.5초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들이 그 이벤트 메시지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변환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클릭하우스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는 화면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플루언트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카프카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메시지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스케일하도록 만들어 놓고 메시지가 이동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QL 콘솔로 와서 보게 되면은 저는 현재 이제 이 테이블에다가 이런 이 스테이징, 그 다음에 로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팩트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구성되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이게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 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는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카프카의 토픽은 이렇게 계속 쌓여가면서 이 토픽이 클릭 파이프를 통해서 변환되고 팩트에서는 이렇게 라인으로 쭉 변환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조금 커서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뭐 파이프라인의 행수를 보는 쿼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문 분포도나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쿼리들 이런 실시간 집계 쿼리들은 원래 클릭하우스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성능 관련돼 가지고 뭐 오브젝트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파츠의 개수들 압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컬럼 저장별 크기라든지 지금은 메시지가 아직 많이 쌓이진 않아서 크기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집계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환돼서 실시간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쌓이게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카테고리별 매출 집계라든지 등급별 뭐 객단가라든지 아니면은 탑앤 쿼리 같은 것들 분당 주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분포도나 아니면은 구성 예시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집계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좀 그 실시간으로 변환해 가지고서 배열이 전개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클릭하우스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그리게이트 쿼리들을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구성한다고 봤었으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뭐 다른 스파크 기준의 스파크 클러스터를 계속 띄워야 되는 이런 서비스 대비 뭐 클릭파이프와 이제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잘 활용해 가지고서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TCO로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뭐 한 절반 정도 뭐 최소 30%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까지의 전반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도록 어 줄일 수 있는 그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실제 사례로도 이제 그런 수치들을 보이는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하나 주의점으로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스팍 스트리밍 작업을 그 클릭하우스의 환경들로 변환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좋겠지만 그거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어, 클릭 그
기본적으로 스팍 스트리밍이 유연한 부분들, 유연하게 처리하고 복잡하게 함수를 활용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스팍 클러스터에서 유기적으로 활용되는 이 리소스들을 계속 활용해 가지고서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클릭하우스 클라우드는 어쨌든 조금 더 그 스키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정적으로 세팅된 환경에서 이제 작업이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좀 그 아주 가변성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함수의 변환이나 로직의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금 활용하고 계신 스팍 스트리밍이나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계속 더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변환이나 아니면 어떤 집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형화가 되고 이 작업들이 이제 좀 정형화된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스팍의 구조적인 특성상 좀 비용적으로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 상황들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클릭하우스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올랩이나 골드 서빙 레이어를 구현하려고 하실 때 클릭 파이프와 머티리얼라이즈 뷰의 조합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나 아니면 파이프 설정, 엠뷰, 그다음에 이제 병행 기능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클릭하우스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클릭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올랩 엔진이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금 더 리얼타임 ETL 엔진으로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C 기반의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으로 그 리소스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져가는 비용적인 이점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다중 스트림 아니면 복잡한 ML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이미 갖고 있는 에지이즈가 스팍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항상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파일럿에서 유용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스케일이 좀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는 인프라 비용의 클릭하우스가 훨씬 더 그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다룬 웨비나기는 했는데, 매번 어떤 그 신기능 피처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 이런 내용들로 한번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좀 이 비용 절감을 바라보시는 고객사에서 많이 주시는 그 시나리오 케이스를 하나 좀 추상화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채팅창에 이제 제게 질문 주신 사항들 제가 확인하고서 혹시 답변 드릴 사항들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일단 저한테는 다른 채팅이 올라와 있는 거는 안 보이는데 혹시 뭐 질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어, 네. 뭐 질문이 따로 없으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클릭파이프스, 네, 연구원님, 클릭파이프스에서 내부 DB처럼 사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을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클릭파이프 내에 이 메타데이터를 가져가는, 가령 이제 플링크의 락스DB 같은 그 그런 역할을 하는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클릭파이프에서 네, 그걸 통해 가지고 클릭파이프에서는 이런 오프셋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연결 커넥션이 끊겼다가 이제 다시 시도한다고 했었을 때의 막 오프셋 관리죠. 이런 캐치업들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클릭파이프는 내부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 클릭파이프도 관리형 이 스트림 입수 서비스다 보니까 그 클릭파이프가 관리하고 있는 요 내부에 있는 이 메타데이터 DB에 직접 접속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파이프의 내부적인 구조가 좀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좀 클릭파이프의 기능을 뭐 100% 관리형 서비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클릭파이프라고 하는 솔루션도 이 피어디비라고 하는 오픈 소스 그 팀을 이제 저희가 함께 하기로 해서 이렇게 솔루션화 한 거다 보니까 피어디비를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궁금하신 힌트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일단 첫 번째로는 클릭 파이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 클릭 파이프는 좀 그 클릭하우스를 타겟으로 하는 입수 스트리밍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었을 때 이 클릭 파이프에서 조인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능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조인도 MV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입수하는 스트림 채널이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클릭 파이프를 이제 세 개를 만들어서 요 세 개가 이제 랜딩하는 스테이징 테이블이 이제 세 개의 테이블을 내려온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 엠뷰나 아니면 리프레시 엠뷰를 걸어서 그 뒷단의 로직을 구현하는 요런 방법들은 구현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트림 파이프라인에서 이 여러 개의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토픽을 조합해 가지고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메시지 처리에 대한 그런 조인적인 요건이 좀 더 강하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음, 뭐 플링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손에 익으실 가능성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네. 머티리얼라이즈드 뷰는 그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게 문서 인서트 그 OLTP의 트리거 마냥 인서트가 한 건 들어올 때마다 한 건씩 바로바로 트리거링 되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V가 한 번 트리거링 되는 거에는 몇 가지 이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다른 예시기는 한데 제가 다른 사이트들에서 이제 MBU 같은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제 내부의 MBU 파이프라인을 좀 시각화할 수 있는 이 로그 화면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그 웨비나에서 이런 로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 MBU가 이렇게 이제 뜨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엠뷰가 이렇게 쓴다 그랬을 때 엠뷰가 건건이 한 건씩 하는 것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단위를 통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7개의 로우를 읽어가지고서 13개의 로우를 썼고 이게 이제 53ms 동안 이제 작업이 됐죠. 그래서 엠뷰가 트리거링 되는 게뭐이 그 데이터의 건수는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이 트리거링 타임라인 따라 가지고서 이때 유효한 리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들은 일부 있고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몇 가지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MB의 파이프라인들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서 짤막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건 바이 건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나름 이제 그 몇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일정 주기를 갖고 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김에 오늘 진행한 웨비나나 아니면 이런 그 조금 더 테크니컬한 주제들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희 그 뭐 이렇게 저희 윤선정 이사나 저나 아니면 미덕 행사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 클릭하우스.kr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제가 요런 그 기능 테스트나 아니면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썼던 이제 요 글을 이제 조금 더 데모를 입혀가지고서 확대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진행했던 것들 아니면 코드들 이런 부분들 제가 깃허브나 이런 데에다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링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 글들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끔 뭐 들러주시거나 아니면 뭐 미업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있다 그러면은 가끔 들러봐 주시면은 이런 내용들 같이 소개하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은 괜찮은 내용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질문 사항이 오늘 더 있으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그 뭐 클릭하우스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POC나 아니면 이런 기능 검증을 좀 해보시고 싶으시다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어 저희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지금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정 이사나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거나 하면은 궁금하신 사항들 대응하면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오가시는 출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